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전기 스쿠터 MBIS 모델 외관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윈드스크린이 보이네요. 멀리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스쿠터에 달려있는 윈드스크린보다 굉장히 작은 윈드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핸들바보다 살짝 그냥 올라오는 정도의 스크린이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조금 멋을 좀 생각하시는 분이 디자인을 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제 기능적으로만 보자면 일반 스쿠터처럼 여기까지 막 얼굴까지 올라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쁘지는 않잖아요.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주간 주행등이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구는 4개가 있는데 양쪽 가에 있는 전구는 전조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상향등입니다. 면발광이 되어 있는 주간 주행등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디자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윙카가 달려 있는데 윙카는 4발짜리 LED로 들어가 있고요. 따로 튀어나오지 않고 카울에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적립식 쇼바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도 디스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도 원피스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서 앞뒤를 동시에 잡을 경우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제동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뒤쪽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V자 형태로 그 빨간색의 면발광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좌우 깜빡이도 LED로 들어가 있고 미등도 이렇게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윗 브레이크 테일등 같은 경우는 소형 스쿠터답지 않게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뒷쇼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포장된 도로를 다니면 괜찮겠지만 조금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달리면 너무 딱딱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좀 굉장히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쪽 디자인에서 좀 굉장히 좋게 본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된 스윙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윙암이 디자인도 그렇고 딱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렇게 스윙암이 적용되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터가 회사 마크와 함께 MBI 마크가 있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죠. 센터 스탠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 홀더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키 넣는 부분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때는 이 키 육각 부분을 여기에 넣고 돌려서 홀을 오픈시켜 준 다음에 키를 꽂고 이렇게 키 온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키를 뺄 때는 이렇게 뺀 다음에 그냥 가도 되지만 혹시 모를 도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RPM 게이지처럼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큼지막하게 속도계, 저기 있는 건 모드 버튼, 그리고 현재 시간, 그리고 거리, 남은 전기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여기 이제 남은 전기량 같은 경우는 10단계로 표시가 되고요. 주행하면서 이제 하나씩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2칸이 남으면 이제 깜빡거리면서 충전을 하라는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트립으로 해놨는데 충전하고 나서 리셋을 해서 지금 현재 9.2km를 탔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이렇게 총 주행 거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요, 이렇게 트립으로 바뀌죠. 그리고 지금 핸들 보면 이쪽에 양쪽 앞, 뒤 브레이크 액통이 있고요. 흔한 이제 백밀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 스위치 뭉치들이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좌우 깜빡이가 있고요. 그리고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패싱 버튼 같은 거는 없네요. 그리고 뒷브레이크고요. 이쪽이 앞브레이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시동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레디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뿅 소리가 나면서 계기판에 레디 불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땡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뒷바퀴가 땡기면 뒷바퀴가 돌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에코 모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한 번 누를 때마다 에코, 드라이브, 스포츠는 이제 스포츠라고 알려주죠. 음성으로 이렇게 한 번 누를 때마다 모드 변환이 스포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있는 게 뭐냐면요, 후진 버튼이에요.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바퀴가 뒤로 돕니다. 그래서 후진이 돼요. 이게 소형 바이크에서 무슨 놈의 후진 버튼이 필요한가 그랬는데 써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두 개가 존재하는데 꽤 깊어요. 손이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손목까지 들어갈 정도로 꽤 깊고, 여기에 근데 이게 입구가 넓진 않아서 아마 이제 뭐 컵 같은 거를 넣기는 이제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뭐 장갑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거 넣기는 꽤 좋은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좌측 수납 공간에 이렇게 USB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다 핸드폰 넣고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위쪽에 거치대를 장착해서 여기다 핸드폰을 하더라도 충전 케이블이 바로 밑에 있게 돼서 별 다른 장치를 하지 않아도 핸드폰 거치대만 장착을 하면 바로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면 텐덤 스텝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텐덤 스텝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트를 한번 열어볼 건데, 시트를 열 때는 키를 왼쪽으로 딸깍하면서 열리죠. 그래서 들게 되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수납 공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수납 공간이 이제 조금 있는데 뭐 이 정도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크를 만약에 구입해서 생활용으로 타고 다니실 거라면 뒤에 뭐 탑박스 좀 큰 걸 달든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텐덤 손잡이가 이렇게 튼튼하게 달려 있죠.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탑박스 브라켓을 달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MBI-S 외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BI-S의 최고 속도와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달려봤던 최고 속도는 계기판상으로 102km였습니다. 김포 갔다 올 때 지하차도에서 찍었던 속도고요. 차도 없고 굉장히 반듯한 길에서 나왔던 최고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S 모드의 경우에 70, 80, 90까지는 정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80, 90까지의 속도를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90에서 100은 조금 버겁게 느껴졌고요.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제 뭐 100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중간에 뭐 조금 늦춘다거나 또는 오르막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100까지는 속도가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한 90 정도,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고 속도는 1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감은 일반 125cc 오토바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125cc 오토바이 나가는 정도는 충분히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 거리가 있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타본 그대로 가감없이 팩트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스포츠 모드로 타고 다녔어요. 제가 느낀 주행 가능 거리는 40에서 45km 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앵꼬가 나서 멈출 때까지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충전기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 사무실 주변을 이제 뱅뱅 돌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제가 이제 계속 생활하면서 한 2판 남을 때까지도 운행을 했었고요. 완전히 떨어져서 멈출 때까지 운행한 건 아니지만 불이 깜빡거리고 2판이 남을 때까지 운행을 해보고 뭐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40에서 45km가 S모드의 딱 정확한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D 모드로 달렸을 때, 드라이브 모드로 달렸을 때는 거기에서 10km 정도를 더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실험한 건 아니고 제조사 측의 답변이고요. 그래서 50에서 55km 정도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는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더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바이크를 구입하는 사람은 첫날 하루 정도 쓰면 모를까, 그것만 넘어가도 아마 에코 모드로 달리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크게 뭐 무의미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정확히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첫째, 내년 1월이 되면 대용량의 배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에 대용량의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이 정도 가는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조사 측에서 알려준 사항이고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대용량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이 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MBI 스테이션. 저는 이 MBI 바이크의 핵심은 바로 이 스테이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보고 느낀 건데, 이 MBI 전기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의 핵심은 이 착탈식 배터리에 있고, 이 착탈식 배터리의 핵심은 이 스테이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충전 시간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교체하듯이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냥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현재는 이 충전 스테이션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불편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에는 이제 이 스테이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MBI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꽤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용 충전기 사용 방법과 완충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충전기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2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충전되고 있는 양을 LED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표시창을 보고 완충이 되면 꺼내서 바이크에 옮겨서 장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완충 시간은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충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어서 그러고 그냥 한 소리 하나씩 들고 이렇게 어디 오 만땅. 자, 이상 간단하게 MBI S 모델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가능하면 팩트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이제 뭐 하루 이틀만 더 타면 이 MBI S 모델을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크를 반납한 후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전체적인 총평을 올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